이재명 대통령이 어제죠 기자회견하면서 묘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길 거를 줬다. 이길 거를 줬다? 또 이겨야 하는 곳을 줬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겨야 하는 곳이 어디지? 서울시장인가? 또 집권을 한 여당은 야당 때와는 당연히 역할이 달라야 한다. 여당을 비판하는 거 보니까 정청래 대표를 야단치는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야당일 때는 막 공격하면 되지만 집권했을 때는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한다. 이것도 뭐 정청래 대표를 혼낸 것 같고 여당은 그릇이 되어야 한다. 이게 그릇이 그러니까 뭘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 이 뜻인지 아니면 이 그릇이 포용성? 예, 포용성이 너무 약하다 이 의미인지 중의법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래놓고 결론은 아예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민주당에서도 다 물어보니까 이거는 정청래 대표를 좀 비판한 거다. 이렇게들 다 해석하고요. 또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정말 뛰어난 리더십이다.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여진다. 아하. 또 다른 역할, 이건 이제 민주당 대표를 의미하는 거고요. 뭐 등등등등. 그래서 이게 정청래 대표를 쫓아내고 김민석 대표를 시키려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해석 맞는 겁니까? 뭐 그런 해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니, 박원석 도사님의 제가 해석은. 보기에도 주어만 없을 뿐이지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 건데 뭐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어요. 그 정청래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거고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확실한 대통령 픽이다. 요즘에 명픽 이런 말이 유행이잖아요. 픽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제 또 픽을 하는 거죠 지금. 아니 실패한 걸 왜 또 하지? 김민석이 명픽이다. 이걸 이제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다 오늘 대통령 출국 현장에 정청래 대표하고 원내 지도부가 안 왔잖아요. 아니 안 불렀대요. 안 온 게 아니고 네, 안 불렀어요. 안 불렀대요. 그게 안 부른 게 그 이전에 다 왔거든요. 한 번도 안 빼고. 그렇습니다. 근데 명분은 뭐 이제 뭐 중동전쟁 경제도 장기와 뭐 선관위 사태 얘기했지만 중동전쟁 장기와 선관위 사태라면 총리가 오는 게 더 어색하지 않아요? 당이 그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메시지가 담겨 있다.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 그건 뭐 분명한 것 같고 문제는 정청래 대표일 텐데 이 정도 강도면은 사실 다리가 풀려서 출마를 못 해요. 예전 같으면. 대통령이 이제 임기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아직도 권력의 서슬이 펄을 텐데. 근데 요즘에는 뭐 뉴노멀이어서 그런지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전북을 갔어요. 그리고 선운사를 가고 이원택 네. 당선자하고 당선인을 만나고 만나고. 네. 그래서 결국 지금 헐거워진 전북을 다독이러 간 거 아니냐 또 이런 해석이 나와요. 조직 관리하러 간 거죠. 냉철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정청래는 대통령이 비판을 하든 말든 또 한편으로는 그런 해석이 있어서 전당대회가 꽤나 시끄러울 것 같고 꽤나 또 관전자들 입장에서는 재밌을 것 같고 게다가 양강이라고 얘기하지만 양강만이 아니에요. 송영길 전 대표도 출전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근데 이른바 이제 친명 당원들의 또 강력한 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뭐랄까 3파전이 긴장감 있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거기다 김용민 의원도 출마를 한답니다. 아 그래요? 네. 최고위원이요? 대표? 네. 대표. 대표로?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있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벌어지는 장면. 네, 뭐 저 민주당이 그동안에 우리 당에서 싸움, 그러니까 친한계하고 뭐 이렇게 싸울 때 바라보는 심정이 이렇겠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들 정도로 여기 이제 진짜로 어마어마한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는 아예 오라고 하지도 않고 당대표를 그랬더니 그날 당대표는 전북으로 갔어요. 네. 전북으로 간 건 나 안 불러? 그래 그럼 나 보여줄게. 뭐 이런 거와 비슷하잖아요. 지금 전북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김관영, 이원택 때문에. 근데 내 보란 듯이 그쪽으로 갔어요. 근데 그것만 봐도 그리고 또 대통령은요. 김민석 총리는 그 이전에는 나오지 않았었어요. 대개 이제 순방 갔다 올 때 이제 마중 나갔었고 나갈 때는 안 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보란 듯이 불러서 또 기자회견하면서 이 사람을 막 엄청 칭찬을 해줬잖아요. 네. 대통령은 이제 대놓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김민석 이분만이 아니죠. 조정식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뽑힐 때 본인이 명픽했죠. 대놓고 명픽을 했어요. 그렇죠. 정원호도 대놓고 명픽을 했어요. 박찬대 때도 그랬었어요.
그때는 좀 약했습니다. 약했지만 그 다음에 하정우는 또 말할 것도 없고 네. 뭐 그래서 보면은 대통령이 대놓고 이렇게 찍었다고 해서 다 잘 된 건 아니에요. 다 잘 된 건 아닌데 이번에 그 김민석 그 총리에 대해서는 아주 저렇게 엄청나게 훌륭한 총리였다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싸움이 정말 심각해지겠구나. 근데 이 부분인데요. 박지원, 그러니까 큰 나이 많은 박지원 의원님이 호남 민심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따른다. 이 정도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뭐 잘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 정도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정청래 대표가 사퇴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아니 이분이 정치 오래 하신 분인데 거기 이제 이렇게까지 거지. 심하게 말씀하시나. 그런데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이런다고 정청래 대표가 사퇴할까요? 그러니까.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네. 이게 이제 그 정청래 개인, 뭐 김민석 개인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신구 세력 간의 충돌 아닙니까? 근데 정청래 대표 이외에 기존 이제 흔히 친노 친문이라고 얘기하는 민주당의 기존 주류들이죠. 그쪽에 대표 선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세울 사람도 마땅히 없어요. 그리고 거기도 이제 뭐 그 참전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김어준 또 뭐 유시민 해서 때문에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 개인으로 보더라도 여기서 자칫 내려놨다가 이유가 이제 굉장히 불투명해지고 보장이 안 되는. 아니 그분도 꿈이 커서 뭐 당권뿐만 아니라 대권 뭐 이런 거 다 꿈꾸고 있는데 쉽지 않다 여기서 무너지면 때문에 저는 그냥 갈 것 같고 제가 그 정청래 대표 페이스북을 굉장히 특이한 걸 봤는데 어제 대통령이 굉장히 강도 높은 어떻게 보면 선거 책임을 묻는 메시지를 냈는데 그 와중에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해석하는 SNS 메시지를 명지어천가 장문의 메시지를 올렸는데 그 내용에 지방선거 평가와 관련된 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다른 것만 가지고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정확하고 뭐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디테일까지 파악하고 있고 대체 불가 이재명 대통령 뭐 이렇게 돼 있죠. 그 대체 불가 말고 좀 긴 거 하나 쓴 거 있어요. 거기에 보면 대통령이 본인을 향해서 질책하는 선거 책임에 대해서는 그냥 못 본 척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못 본 척하고 출마할 거다. 근데 표정은 굉장히 안 좋았다고 그래요. 오늘 오늘 오후에 기자들이 취재를 많이 했고요. 저도 좀 전달받은 게 있는데 전북에 간 거를 약간 일부러 알린 측면이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 가서 무슨 말을 주고받았고 표정이 어땠는지까지도 기자들한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았다 그런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직관리 점검하러 갔다. 그거 다 맞는 사실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어요. 아무튼 이게 저도 오늘 점심 때 이제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하고 식사하면서 그걸 물어봤어요. 지금 당장 당장 당원대회 하면은 김민석 정치권에 누가 될 것 같냐 그랬더니 지금 하면 5대 올 것 같다. 그러면서 근데 작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보다는 많이 정청래 대표가 약해진 겁니다. 상처가 많이 났죠. 앞으로 8월 17일로 잡혔죠. 네. 그쯤 되면은 김민석 총리가 아마 유리해질 것 같다. 이 얘기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송영길 변수가 있잖아요. 저도 그 변수 크다고 봅니다. 네, 송영길 변수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마침 또 저도 송영길 의원 오늘 오후에 토론회에서 잠깐 같이 봤어요. 그런데 기자들이 많이 붙었어요. 뭘 물어봤겠습니까? 전당대회 출마하시나요? 오늘도 답변 안 했어요. 좀 살펴보고 천천히 하겠습니다. 하겠다는 얘기죠.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송영길 의원하고 김민석 총리 미략설이 있습니다. 네. 우리 둘 중에 한 사람만 나가는 걸로 하자. 네, 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특히 송영길 의원은 민주당 대표를 한 사람이고 호남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강점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나름 송영길 의원은 우리 둘이 다지를 한다면 아마 내가 될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민주당 패널들 민주당 그렇습니다. 쪽의 얘기가 그런데 김민석 총리가 대통령이 지지하고 있긴 하지만 일반 당원이나 의원들로부터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그러니까 않은데 강점이 다른 거예요.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모자란 부분이 상당히 그 장점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호남이냐 명픽이냐 그렇죠. 이걸 갖고 둘이 어쨌든 단일화는 할 것이다라고 보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 김민석 총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확실합니다. 송영길 의원이 그냥 출마해서
거기를 통제 불가능한 변수로 남겨놓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해결책이든 제시할 겁니다. 근데 입각시키나요? 이제 입각 얘기도 있잖아요. 본인도 희망하는 게 있고 본인은 뭐 외교부 장관을 희망한다는데 본인 희망. 네, 본인 희망은 그렇지만 뭐 이번에도 이제 부분 개각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총리 있습니다. 바뀌고 예, 하면.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정말 만들려고 한다면 그 교통정리 안 하고 그냥 내주진 않을 거예요. 근데 거기 결선 투표 있잖아요. 결선 없는 투표 것 같은데요? 없어요. 거기 결선 투표 결선 없어요? 투표 없는 걸로 없어요. 알고 있어요. 네.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아직 날짜만 대충 잡았지 네. 구체적인 룰 미팅도 안 했을 겁니다. 만약에 결선 투표가 있다면 그러면 파일을 키우기 위해서 일단 등록을 해서 네, 출마하고 그 두 사람이 경쟁을 하다가 뭐 그다음에 우리 둘 중에서 된 사람이 가고 그 뭐 그럴 수도 있죠. 3파전을 하면 한 사람이 50% 넘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아까 누구 김용민 의원이요? 네. 그분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좀 있어요. 우원식 전 국회의장도 좀 생각이 있는 거. 고민정 의원 얘기도 좀 있고. 그래서 지금 그래요? 3파전이 아니구나. 네, 3파전이 아니에요. 이제 메이저가 이제 메이저가 3파전이라는 거죠. 왜 또 다른 분들이 서운해 하시니까 메이저 그러시고 그런가요? 아무튼 이 지금부터 약간 자기 권력을 놓고 일종의 권력투쟁 같은 게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근데 이게 대통령 임기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게 뭐가 좀 이상해요. 근데 뭔가. 그게 보면 이 싸움이요. 그냥 대통령과 그 당대표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 김어준, 유시민, 조국, 정청래 뭐 쭉 이어지는 이른바 그 문재인부터 시작돼서 내려왔던 이른바 민주당 1970년대, 80년대 운동권을 중심으로 한 그 분들하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물론 여기서 송영길이나 김민석 다 운동권이지만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데올로기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통령과 뭐 이렇게 연합을 해서 이른바 뉴 이재명이라고. 그렇죠. 뉴 이재명과 그다음에 이쪽에 정통 운동권파하고 두 개의 세계관이 충돌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ABC로 뭐 현학적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어쨌든 어디가 당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냐. 뭐 이쪽에서는 조국을 내세워서 노무현과 문재인과 조국으로 이어지는 운동권의 서사를 완성하고 싶은 그런 꿈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게 안 된다면 정청래라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우리 다 망한다. 이제 더 이상 민주당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쪽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현실의 권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그 이전에 이제 계속돼 왔던 운동권적인 어떤 명분 같은 걸 갖고 있어서 이게 두 개가 충돌하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권력 싸움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이죠. 근데 그 박원석 도사님이 미래를 좀 내다보시니까 직관적으로 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지금으로서는 김민석 총리가 유리하다고 봐야죠. 그렇게 보시나요? 아니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다는 거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작년 정당대회에도 그런 해석이 있었지만 그때는 사실 대통령이 뒤로 물러나 있었어요. 네, 그때 직접 개입은 네, 직접 개입 안 했고 그냥 해석만 나왔던 거죠. 네. 근데 지금 저 정도면 직접 개입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직접 더 개입. 직접적 직접 개입을 더 할 것 같아요. 더 직접적 개입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김민석 총리가 이게 스코어가 안 올라온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래서 제가 송영길 변수를 그냥 놔두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정리를 할 수도 있다. 물론 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3파전에서 뭔가 시너지를 만들기 위한 이런 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절실할 수가 있습니다. 글쎄 그 절박감은 알겠는데요. 네, 임기 중반기 이 국정관리를 하려면. 그러니까 그래서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저는 정청래 대표가 권리당원들하고의 싸운 이 유대, 그렇습니다. 기반이라는 게 시간이 굉장히 긴 겁니다. 저게. 맞습니다. 그냥 1, 2년 사이에 형성된 게 아니에요. 저분이 정치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이른바 당원 주권주의라고 하는 근데 그런 경향성이 굉장히 강했던 분이고 그때부터 그걸 축적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게 단시간 내에 안 깨져요. 그런데도 여기도 상당히 지금 이 결집돼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가치 뭐 세계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측면도 있는데 서로 노선을 제출하고 노선 대 노선으로 싸우면은 오히려 저게 약이 되는 건강한 이제 이 비전 경쟁, 정책 경쟁이 될 텐데. 그렇죠. 구주류 세력이 한 번도 자기의 노선을 제출한 적이 없어요. 이른바 친문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마찬가지로 중도 실용이라는 슬로건만 있지
그게 정확히 뭘 내용물이 의미하는지 없어요. 노선 그렇습니다.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게 그냥 경향성의 투쟁이지 명확한 세계관이나 가치관의 대립이 아니고 노선 투쟁은 더더욱 아니다. 다만 이제 신구 주류 세력 간에 서로 이제 세력 다툼 이게 전 훨씬 더 본질에 가깝다고 보고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만약에 네. 궁금한 게 김민석을 대통령이 대놓고 밀었어. 안 됐어. 어떻게 할 거예요? 레임덕이에 안 밀었다고 하겠죠. 아니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엔 진짜 레임덕 아니에요? 그런 그게 이제 거죠? 위험 부담이 있는 거고. 네, 어마어마한 위험 부담이잖아요. 그거. 이게 2년 전에 국회의장 선거할 때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하니 쇼핑몰에서 추가 손질 필요 없이 바로 드실 수 있는 국내산 활 갑오징어회 준비했습니다. 두세 명이 드시기에 충분한 양이고요. 탈이 달콤합니다. 가격은 24,900원, 무료 배송입니다. 열대야의 필수품 루나쿨 하이브리드형 냉감 이불입니다. 에어컨의 냉방병을 막는 포근함 그리고 피부에 닿자마자 시원해지는 청량감 동시에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켓하니에서는 루나쿨 본사와 직계약으로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한 압도적 특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때 대통령 되기 전인데 국회의장을 추미애 의원을 시키고 싶어서 조정식, 정성호 이분들 주저앉히고 우원식 의원 정도야 뭐 추미애 의원이 이기겠지 하고 붙었는데 우원식 의장 국회의장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악몽이 좀 남아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게 자기가 밀었을 때 이거 확실히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 안 되면 내가 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또 더 확실히 밀어서 그러니까. 확실히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런. 아니 그 대통령 힘이 1년 전보다 더 세다고 봐야죠 지금. 그때 취임 직후여서 지금 뭐 그때도 힘이 세긴 했지만 지금이 더 세죠. 지금이 더 세다고 지금이 더 봐야죠. 셉니다. 지지율이 더 높아요. 게다가 지금. 이른바 이제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당내에 당원까지를 포함하는 세력이 조직화가 됐어요. 이게 강력한 반정청래 성향을 띠고 있어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그게 제일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작년 전당대회 할 때는 박찬대 후보를 더 지지하는 당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반정청래까지는 아니었거든. 지금은 너무도 확고한 반정청래, 문조 털레유, 그러니까. 이른바 이게 이제 그쪽의 결집의 명분이 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도 강하고 그쪽이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그렇게 정청래, 봅니다. 네, 그래서 정청래 뭐 이렇게 대표 뭐 형편없이 차이 나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뭐 역사는 한 번은 희극으로 한 번은 비극으로 되풀이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왜냐하면 이 유사한 상황을 봤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친이 지난번에 친박. 한동훈 대표를 당 대표 만들려고 할 때 그때 용산에서 그냥 개입을 했잖아요. 못 만들게 했죠. 안 된다고. 대놓고 개입을 해서 갑작스럽게 후보를 뭐 원희룡 후보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그러다가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게 나오고 뭐 이러면서 대통령실이 대놓고 개입을 했는데 63%로 당선이 됐어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당대표와 대통령이 완전히 등을 돌려버리는 거잖아요. 그 지금도 비슷해요. 지금 상황이 저는 보면서 뭐 그렇게까지 극적인 상황은 아닐 거라.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개입을 해도 그때 당시에 용산 대통령실처럼 개입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확실히 김민석 총리 편이 의원들은 더 많아요. 그런데 권리당원들은 작년보다는 확실히 정청래 대표 인기가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여전히 그쪽이 더 많아요. 그쪽이 더 많죠.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제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저도 자신이 없어요. 일것 같다고 하고 아니 그렇지 않을 거다. 아니 저는 뭐 거기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데 입장이지만 너무 즐거워하시네요. 네, 그 우리가 경험해본 바로는 저거 굉장히 그 레드 사인이에요. 맞습니다. 대통령이 저렇게 딱 얘기하고 나온 거 보면서 저는 저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저런 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 그래서 걱정이에요. 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 민주당 전당대회가 그 시너지를 내서 민주당한테 약이 되려면 각자 노선을 제출해라. 그래서 노선 대 노선의 싸움으로 이걸 만들면 그러면 이 권력 투쟁이 의미 있게 전개가 되고 그렇죠. 의미 있는 결과를 남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무슨 ABC론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면은
그 굉장히 감정만 남게 되고 선거 끝나고 후유증도 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나라당 시절이죠.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표하고 사이가 나빴잖아요. 네. 2007년 경선하고 나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밥그릇 싸움 비슷하게 벌어졌는데 이거를 그 당내 스핀 닥터들이 그때 굉장히 실무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당직자 중에. 그래서 이 이명박 대통령은 실용 보수.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정통 보수. 그리고 어디서 부딪혔냐면 그 행정수도 이전. 그리고 이재명, 맞아요.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실용주의자니까 국민들한테 약속했지만 이건 좀 바꿉시다. 이렇게 했는데 박근혜 안 된다. 국민하고 약속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쨍 소리가 났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 덕분에 박근혜 후임 대통령의 당선이 된 거거든요. 당선은 됐지만 국가적으로 그게 올바른 일이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죠. 그건 논란이 있죠. 그런데 정치공학적으로는 그렇게 당내 노선 투쟁, 정책 노선 투쟁이 벌어지는 게 외연 확장을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전 충분히 이견이 있을 만하다고 보거든요. 당 내부에서 보안 수사권 문제나 아니면 이 공소 취소 문제나 이런 거 가지고 싸움을 해야죠. 그러니까 맨날 그런 걸 검찰 갖고 개혁 가지고. 논쟁을 하려면 그래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이제 이게 어쨌든 끝나고 나도 그런 세력 간의 감정만 남는 이제 그런 결과가 안 나죠.